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완성할 민주당의 필승 카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의 10년 시정을 끝장내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성동의 기적을 일궈낸 실력으로 서울 전체의 판도를 뒤집겠다는 자신감을 제대로 증명해낸 거죠. 과연 정원호가 민주당의 구원투수로서 서울 탈환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그 압도적인 현장 분위기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선대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기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선대위 구성과 선거 슬로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가장 큰 특징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정예 멤버, 현역 국회의원 5명이 정 후보의 캠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의원이 선거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 후보와 같은 3선 구청장 출신으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민주당 풀뿌리 행정가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캠프 합류를 위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의 최현일 의원은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총지휘합니다. 최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후 민선 7기 영등포 구청장을 지내면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주민들의 입소문 끝에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입니다. 구청장 재임 시 서울의 대표적인 일잘러로 꼽혔습니다. 캠프의 브레인인 정책본부장은 재선 국회의원이자 서울 도봉을 출신 오기영 의원이 맡습니다.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시 경제정책의 틀을 세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법 개정을 주도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한 주역 중에 한 분입니다. 방송사 앵커 출신으로 소통 능력이 뛰어난 서울 광진갑 출신 이정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기획위원을 지냈습니다. 당 원내 부대표직을 내려놓고 캠프에 수석 대변인 겸 미디어 소통본부장으로 합류해 언론과 대국민 소통의 최일선에 섭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박민규 의원은 전략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을 맡아서 선거의 핵심 임무를 전담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내 부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학 박사로 서울대 BK 조교수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20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박경미 전 의원이 당 대변인직을 사임한 후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일선에서 활약했던 의사 출신 신현영 전 의원도 정책 자문단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전직 언론인들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국회방송 방송국장을 지내고 이재명 대선 캠프의 공보 특보를 맡았던 임광기 전 SBS 논설위원, 그리고 대표적 여성 저널리스트로 뛰어난 필력을 자랑하는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실장이 각각 소통특보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습니다. 후원회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추대합니다. 이 전 장관은 성공회 성직자 출신으로 사회운동을 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 공동선언을 주도하고 재선 경기도 교육감을 맡는 등 민주당의 뿌리를 바치는 대표적 원로 정치인이십니다. 이같이 역대급 일잘러 캠프 인선은 정 후보가 민주당에 준비된 필승카드임을 입증합니다. 정 후보는 일하는 캠프, 실무형 전문가 캠프를 구성해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통과 정책을 조화시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호 캠프의 선거 슬로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호. 차기 서울시장은 앞으로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다음 단계로 도약시켜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서울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씩 국정에 성과를 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슬로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와 발맞춰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서울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낡은 공업지대였던 성수동을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는 등 일을 잘 넣어 행정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적한 서울시의 현안을 일을 잘 넣인 정 후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제대로 착착 바꿔나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정원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호입니다. 12년 전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천만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고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극한 경쟁 시대 대전환기에 AI 대전환기 시대에 서울의 경쟁력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서울이 국제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의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십니다. 저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시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서울시, 글로벌 경쟁시대, 무한 경쟁시대에 국제도시와의 경쟁력의 우위에 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천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출마하였습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첫 자리에서 출마에 인사를 드리고 또 일일이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향후 많은 소통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며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고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서울,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만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서울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 제 구호가 하나씩 착착인데 이제 서울에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착착 풀어나가겠다라는 의미이고 첫 일정으로 시장을 간 건 시민들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찾아서 골목 경제와 또 서민 경제의 상황을 좀 보고 또 많은 민주당의 후보들, 지역에 있는 후보들과 함께 이제 이번 선거는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서로 이 선거에 대한 다짐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G2 도시는 서양에서는 뉴욕, 동양에서는 서울, 즉 저희가 국가로서 G2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도시로서 서울이 글로벌 G2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치를 정립한다면 글로벌 G2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쿄, 싱가포르, 또 북경 상해와 경쟁해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해서 자본과 또 인재와 기업이 몰려오는 서울, 그리고 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글로벌 G2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G2 공약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서울의 경쟁력이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 GPCI나 GCI 평가에 의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2020년과 21년 거기에 서울시장 부재인 상황 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감안해 봤을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거고, 그거는 원인이 서울시장이 부재 중인 상황이었다는 일시적 원인, 또 특수한 원인이었고요. 그걸 빼고 나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평가에 있어서 서울시 평가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의 삶의 질의 문제, 뭐 교통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문제가 또 주요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을 또한 경쟁력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주거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거 문제는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요가 있고 서울 시내에 930만 시민들의 각각이 원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수요들을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민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고급형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진행돼야 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이 사전 협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획들이 많은 이제 시민들로부터 또 호응이 있었다고 보는데, 뭐 실질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그런 호응은 있었다고 보고, 그런 사업들이 착공까지 그러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신통기획을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진행해서 속도는 빠르게 하고 또 책임감은 높여서 더 안전한 이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가의 민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속형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시가의 70~80% 정도로 가격에 제공되는 실속형 아파트들을 민간 분양, 공공 분양, 그래서 역세권과 대학가의 용적률을 높이고 또 관에서 직접 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향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계획을 해야 이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같은 임대 아파트에 대한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급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들의 서비스 제공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집에서 의료와 복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형 시니어 아파트, 이것도 저희 서울시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들도 필요하고, 또 그 밖에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최근 10년간 기숙사가 신축된 건 한양대학교 기숙사 작년에 오픈한 1,500실 기숙사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에 원룸하시는 주민들과의 상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기숙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기숙사를 만든 사례를 참고로 해서 서울시 대학에 기숙사를 대폭 확대해서 대학생들의 주거난 그리고 이 청년들의 주거난들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큰 공급들이 있고요. 그거 플러스 저층 주거지에 대한 관리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못지않은 그런 관리 형태가 돼야 저층 주거지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또 전세 사기, 또 관리비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부정이 없도록 부동산원을 설립해서 서울 부동산 설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걸 아울러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마 어제 올린 내용이실 텐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중동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의 전체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이제 가급적 현 시기에 좀 억제하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비상시기후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와 관련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이 토론과 또 시민들의 의사결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요금 문제는 좀 또 그리고 부채 문제는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건 현재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서울시민 정비구역 지정권자 관련한 문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착착기획안에 설명을 좀 드리면, 착착개발이라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정원호표는 착착개발인데 그게 핵심은 정비사업 지정권자를 크게는 1,000세대가 이제 1,000세대 이상은 대형이고 그 밑에는 중소형이니까 1,000세대 미만은 구청으로 이양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단계적으로 먼저 500세대부터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또 뭐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500세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00세대 미만부터 구청에 정비사업 지정권자로 구청장을 추가해서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각 정비사업 구역마다 공무원으로 매니저를 두어서 지정 매니저가 직접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그리고 이건 준공까지, 착공까지 다 이제 전 기간에 걸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또 빠르게 재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착착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에서 저에 대한 이제 뭐 비판, 이런 것들은 뭐 1위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제 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뭐 1위 후보로서 당연히 뭐 겪어야 될 일이지만 한번 해명이 된 일이면
반복해서 하는 건 정말 전형적인 네거티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 경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G2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서의 서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아시아의 글로벌 헤드쿼터들, 국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들이 서울로 오게 하는 주요한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나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오려면 두 가지 이점이 확실하게 챙겨져야 합니다. 하나는 비자. 왜냐하면 헤드쿼터들이나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올 때 보통 헤드쿼터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비자가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인세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 특구,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 비자 문제와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글로벌 헤드쿼터들이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 이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글로벌 업무 특구로 만들어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아파트가 8,000세대냐 만세대냐는 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만세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이니까 만세대를 하면서 또 정부와 협상해서 특구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거기 용산에는 계획에는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이 국제학교에서 외국계 국제학교가 일본의 도쿄의 아자부다 히즈처럼 들어와야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국계 기업들이 오기 좋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 있을 수 있어 다시 설명드리면 계획에는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한강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후보님께서 한강버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근데 지금 이미 선착장이 지어져 있고 배도 뜨고 있잖아요. 후보님이 생각하신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장이 되신다면 한강버스 구조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강버스 문제에 있어서 제 의견은 일관적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냐 아니냐라는 거고요. 안전의 문제는 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강버스 운행에 있어서 안전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 스텝을 나갈 텐데요. 그 다음 스텝은 그러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용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건지 교통용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적으로 본다면 교통용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용이나 기타 용도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안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용이 매몰 비용이 감수가 되더라도 그거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하게 다 보완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관광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금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은 서울 시민이
서울 사업의 주인이다.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 시민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느낄 때 세금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깔려 있는 건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국토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감사의 정원 대표적인 건데요. 이건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이었고 오직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마저도 절차를 위반해서 멈춰서서 들어간 세금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시민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세금 낭비 중에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음에 공약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 뭐 했던 것 중에 아쉬운 사업은 뭐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1호라고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면 시민들께서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청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이 어떤 인허가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의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확신을 갖고 일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계인데요. 그래서 매번 불안해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내가 만든 서류가 허가 신청서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사전 검토상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제출하면 주무관청에서는 이의 없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시민 주권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런 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속도는 빨라지고 기간은 반으로 줄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무조건 자동으로 허가되는 하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요즘 시민들께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행정가로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창한 비전이나 또는 명망성 이런 그런 것의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그런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기준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인 그런 구체적인 성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저의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로만 요란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호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성동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지대 성수동은 지금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원호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밀려온 상인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동이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 보유 여성 조례, 필수 노동자 조례, 이 3대 조례는 국회 입법을 거쳐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고 물꼬를 터주는 것, 이것이 정원호의 행정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AI에 기반한 조건 충족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2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AI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착착 연결해주는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핵심 엔진으로 세우겠습니다. 사후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싱크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AI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거정책은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사전 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 시민 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전세 사기와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미래를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유연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도 일할 수 있는 서울 공유 오피스를 서울 전역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 집 앞 10분 역세권과 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멈춰버린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출퇴근의 불편을 시원하게 뚫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나갈 수 있는 학년제 시니어 캠퍼스를 만들어 평생학습, 식사, 취미, 취업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돌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포용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들, 장애인 등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서울, 젊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키우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자립 지원망을 만들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관악 등 대학가에 대규모 청년 스케일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를 넘어 뉴욕과 견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경제 수도 글로벌 G2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협업해서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도입으로 발길을 돌렸던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 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깨우겠습니다. 홍릉, 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 도시계획의 중심을 3도심에서 확장해 서부권과 동부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 축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문화는 또 하나의 성장 엔진입니다. 서울은 K 콘텐츠의 발원지입니다. K 아레나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45만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 기회, 권리,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시민이 성공합니다. 바로 정원호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는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호에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정원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원호의 서울시는 시민과 같은 꿈을 꿉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호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습니다. 6월 3일은 서울이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원호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서울에서 완성하겠다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영상의 포부를 잘 보셨나요? 전시 행정으로 점철된 민낯을 매섭게 꼬집으며 본인이야말로 검증된 필승 카드임을 확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인공지능 행정혁신과 주거 대개혁을 약속하며 시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정체된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적임자인지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